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작은 실수가 혹은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이 잔혹한 연쇄살인범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기지 않는 우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리 소설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담함으로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 범죄자와 그 어둠에 맞서 싸웠지만 길을 잃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서 마치 신의 장난처럼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힘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집념과 긴박한 상황 전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던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도시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힘을 잃은 듯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거리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며 버려진 신문지를 나뒹굴게 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도시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굳게 문을 잠그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그림자처럼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한적한 주택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새벽, 신문을 배달하던 소년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끔찍한 연쇄 범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었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베테랑 형사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느껴지는 냉혹하고 계획적인 잔인함은 유독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범인은 어떤 흔적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고 홀연히 사라진 듯했죠. 이 첫 번째 사건은 곧 도시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방식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고 범행 장소만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었죠. 범인은 마치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 자신만의 규칙과 패턴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그림자 살인마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시민들은 밤거리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밀실이 된 것처럼 모두가 보이지 않는 범인의 존재에 짓눌려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력했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짙은 어둠은 과연 언제쯤 거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능하다고 소문난 형사들이 차출되었고 수사본부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은 수사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조각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물리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흔적은 피해자들과 그 주변에 남겨진 깊은 공포와 슬픔뿐이었죠. 수사관들은 밤낮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수천 건의 제보 전화를 확인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수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습니다. 수사본부의 회의실 풍경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사건 현장 사진과 피해자들의 정보,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지도 위에는 사건 발생 지점을 표시하는 붉은 핀들이 마치 상처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 핀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형사들은 지친 얼굴로 굳은 표정의 동료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널려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답답함과 패배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자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절망처럼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무능한 경찰, 시민은 불안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실렸고, 저녁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무능을 질타했죠.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수사본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수사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잡고 싶다는 열망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좌절감만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날카로운 언쟁이 오가기도 했고 리더는 팀원들을 다독이면서도 속으로 타들어가는 심정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수사관들의 심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형사는 잠시 눈을 붙이다가도 사건 현장의 악몽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일쑤였죠. 또 다른 베테랑 형사는 가족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몇 주째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범죄 심리학자들의 자문까지 구했지만 범인의 심리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치 여러 사람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수사팀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범인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추리나 첨단 과학 수사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무심코 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작은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는 제법 거리가 떨어진 한 동네의 작은 식료품 가게. 가게 주인인 중년 남성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가게 앞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섰죠. 가게 앞 인도 구석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 음료수 캔, 구겨진 전단지들이 그의 빗질에 따라 한쪽으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유독 이상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반쯤 찢어진 채 더러운 물에 젖어 있는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망설임 없이 쓰레받기에 담아버렸을 테지만 그날따라 그는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잠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영수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집어 들었습니다. 영수증은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몇몇 글자들은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상점의 이름과 함께 아주 특이한 품목 몇 가지가 적혀 있었죠.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걸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는 별 생각 없이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마저 청소를 끝냈습니다. 그가 주워든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그 자신은 물론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소하고 평범한 아침의 한 풍경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단골 손님인 순찰 경찰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전하던 중 그는 며칠 전 주었던 이상한 영수증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별다른 의도 없이 그저 신기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듯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죠. 이것 좀 보쇼. 며칠 전에 가게 앞에서 주었는데 참 별난 걸 다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게 영수증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적힌 특이한 구매 품목들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수사본부 전체 회의에서 공유되었던 범인이 현장에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과 관련된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영수증은 곧바로 순찰 경찰관의 손을 거쳐 특별수사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처음 보고를 받은 수사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워낙 허위 제보나 관련 없는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기에 길에서 주운 낡은 영수증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수증을 분석하기 시작한 과학수사팀의 한 젊은 분석관이 무언가 중요한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영수증이 발급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구매된 품목들을 기존의 사건 데이터와 교차 분석하자 희미하게나마 하나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수사본부 전체에 아주 오랜만에 미약한 희망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발견이 미궁에 빠졌던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수사본부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이자 탁한 공기 속에 맴돌던 깊은 패배감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은 그 미세한 불일치, 그 기묘한 우연의 가능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이 작은 퍼즐 조각을 기존의 방대한 자료들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의 가장자리를 겨우 찾아낸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본부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곧 새로운 정보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한 분석관은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단서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 구매 내역, 이동 경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동안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는 매의 눈으로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파일러들이 이 새로운 단서를 기반으로 범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반경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띤 토론은 새벽이 깊어질 때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신락 같은 희망을 어떻게든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뒤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단서가 과거에 발견되었으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다른 증거물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교차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 선들은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인의 생활 반경이자 사냥터였죠. 수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범인이 특정 지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아주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새로운 가설을 중심으로 용의자 군을 대폭 셔플했고 마침내 수사망은 단 한 명의 인물을 향해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던 범인의 그림자에 이름과 얼굴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 추적팀을 꾸렸습니다. 지루하고 고된 잠복 근무가 시작되었죠. 추적팀은 낡은 승합차 안에서 며칠 밤낮으로 쪽잠을 자고 식은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용의자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용의자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했으며 주말에는 공원에서 다른 이들처럼 한가롭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일부 수사관들은 혹시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용의자의 그 철저한 평범함이야말로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게 수모 기회를 노리는 포식자일수록 자신의 영역에서는 누구보다 온순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적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버리는 쓰레기 봉투까지 몰래 수거해 그 내용물을 분석했고 그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일상의 모든 패턴을 데이터로 축적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용의자가 눈치채게 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침내 용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퇴근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다음 범행의 유력한 예상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추적팀의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의 차량은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로 접어들었고 수사팀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짙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 불빛이 닿지 않는 길가에는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거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의자가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신호와 함께 잠복해 있던 수사 차량들이 사방에서 그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한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량들에서 내린 특수 기동대원들이 순식배스컨 용의자의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단호한 외침이 공허한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동안 저항을 시도하던 용의자는 이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집중되었고 그토록 평범해 보였던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수갑을 차는 순간 오랫동안 이 도시를 뒤덮었던 공포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듯 했습니다. 용의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는 그동안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 사이에서 수사팀은 마침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부연한 단서와 동일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상징처럼 여기며 수집해온 끔찍한 전리품이었죠. 그 작은 물건 하나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우연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소한 발견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수사관들의 집요한 의지와 땀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범죄조차도 사소한 균열을 감추고 있으며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작은 단서 하나에 주목하고 그것이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던 한 사람의 집념이 결국 연쇄적인 비극을 막아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진실 또한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연히 만들어낸 기적은 결국 그 기적을 믿고 행동한 이들의 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작은 단서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